민재야, 이 펜이 왜 내 손에 있는 거지? 아저씨, 이거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거예요. 저는 지금 51살입니다. 중고 가구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혼자서 산 지는 벌써 15년째입니다. 저한테 가족이란 단어는 오래전에 지워버린 흔적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그 낡은 서점에서 모든 게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초겨울이었어요. 회사 거래처 미팅이 끝나고 운전기사가 쉬어가자고 해서 들어간 곳이 재개발 예정 구역에 있는 헌책방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책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있더라고요. 낡은 나무 책장 사이로 따뜻한 조명이 비치는데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카운터 옆 작은 탁자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때 19살쯤 돼 보이는 알바생이 커피를 가져다 주면서 제 가방을 힐끗 보더니 눈이 커지는 거예요. 가방 옆 주머니에 꽂아둔 만년필을 본 거였어요. 그 펜이요. 그 펜 우리 아빠가 평생 가지고 다니던 펜이랑 똑같아요. 제 심장이 그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31살 여름날 한강 둔치에서 받았던 선물이 그 펜이었거든요. 이탈리아 장인이 소량만 만든 청옥색 대리석 만년필이었어요. 그 중에서 2자루만 한국에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가방을 닫고 펜을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냥 흔한 펜일 거예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가 없었어요. 알바생은 이름표를 보니 김민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요, 진짜 똑같아요. 청옥색 대리석에 은색 테두리 있잖아요. 빛을 비추면 안에서 구름 무늬가 보이는 그 펜이요. 제 손에 쥔 커피 잔이 흔들렸어요.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 펜 정말 아꼈거든요. 맨날 닦으시면서 이게 한국에 2자루밖에 없는 귀한 펜이라고 하셨어요. 젊었을 때 누군가한테 선물 받으셨대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억지로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어떤 일 하세요? 민재가 잠시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말했어요. 아빠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사고였어요. 그래도 그 펜만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빠 유일한 유품이거든요. 제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전이라면 제가 41살 때예요. 그때 저는 뭘 하고 있었나요? 회사 확장한다고 정신없었던 때였죠. 민재가 말을 이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네요. 손님 펜이랑 우리 아빠 펜이 똑같다니 혹시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됐어요. 라고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하면서 민재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눈매가 묘하게 낯익었어요. 코 옆에 작은 점이 있는 것도요. 아니 설마.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서점 문을 나와서 차에 탔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어요. 만년필을 꺼내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청옥색 대리석 안에 은빛 구름 무늬가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캡을 돌려서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31살 여름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저는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던 때였죠. 어느 날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과 부딪혔어요. 커피가 쏟아졌고 서로 사과했고 그렇게 말을 섞게 됐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박현수였어요. 저보다 4살 위였고 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였어요. 현수는 조용했지만 말할 때마다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됐고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습니다. 그의 여름 한강 둔치에서 현수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청옥색 대리석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수가 말했어요. 이탈리아 장인한테 특별 주문한 거야. 세상에 두 자루만 만들었어. 하나는 내가 가지고 하나는 내가 가져. 왜 만년필이에요? 우리 이야기를 오래 쓰고 싶어서. 그 말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름이 끝나기 전에 현수가 말했어요. 나 내년 봄에 해외로 나가 교환교수 프로그램 1년 동안. 같이 가면 안 돼요. 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너 회사 일도 있고 나도 준비할 게 많아. 1년 금방 지나가.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현수가 떠난 뒤 석 달 동안은 연락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이메일도 답이 없었어요. 1년이 지나도 현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현수 대학 동기한테 들었어요. 현수가 해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고 당시엔 사망했다는 오보가 퍼졌어요. 정확한 상황은 외국 병원 기록이 현지법 때문에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아서 친구들도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훨씬 뒤에야 여러 경로를 통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제가 마지막 연락을 받은 때가 사고 시점보다 약 한 달 전이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동료도 당시 잘못된 소식을 들었을 뿐이었어요. 현수는 기적처럼 살아남았고 기억을 잃은 채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걸 나는 아주 나중에야 알게 됐죠. 저는 그때 무너졌습니다. 장례식도 못 갔어요. 가족도 아니고 친구 이상도 아니었으니까요. 만년필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펜을 상자에 넣어서 집 깊숙한 곳에 묻어뒀어요.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펜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그것도 똑같은 펜을 가진 사람의 아들 앞에서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어요. 받는 사람은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역 케이블 방송 PD인 서진아였습니다. 진아야, 나 지금 좀 이상한 일을 겪었어. 진아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31살 때 사랑했던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죽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혹시 살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아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어요. 무슨 근거로? 방금 우연히 만난 알바생이 똑같은 만년필을 가지고 있대. 세상에 2개밖에 없는 펜이야. 진아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거 그냥 우연 아니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확인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만약 현수가 정말 살아있다면 왜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민재가 정말 현수 아들이라면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아가 말했어요. 일단 내일 그 서점 다시 가봐. 내가 같이 갈게.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옷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상자를 꺼냈어요. 20년 만에 여는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사진들이 보였어요. 현수와 함께 찍은 사진, 한강 둔치 사진, 카페에서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편지 몇 장이 있었습니다. 현수가 해외로 떠나기 전에 쓴 편지였어요.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태호에게 1년은 금방 지나갈 거야. 돌아오면 우리 제대로 시작하자. 이 펜으로 우리 이야기를 계속 쓰자. 현수가.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꾹 눌러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왜 연락을 끊었을까? 왜 저를 남겨두고 갔을까? 정말 사고였을까? 아니면 저를 떠나고 싶었던 걸까?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민재 얼굴이 보였고 현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새벽 4시쯤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만년필을 다시 꺼내서 캡을 열었어요. 펜촉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잉크가 마르지 않았어요. 저는 종이를 꺼내서 한 줄을 적어봤습니다. 현수야, 너 어디 있어? 글씨가 떨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아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태호야, 잠 못 자지. 내일 아침 8시에 서점 앞에서 보자. 같이 확인하자. 저는 고맙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반에 서점 앞에 도착했어요. 진아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진아가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너 얼굴 왜 그래? 한숨도 못 잤구나.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과거를 다시 마주하려니까 무섭더라. 진아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우리는 서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재가 카운터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제 그 손님이시네요. 또 오셨어요. 저는 목이 메어서 대답하기가 힘들었어요. 네, 커피 한 잔 주세요. 민재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진아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오래 일하셨어요. 네, 1년 정도 됐어요. 혹시 아버님 만년필 이야기 어제 하셨다면서요. 그 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민재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요. 민재가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천주머니를 가지고 나왔어요. 조심스럽게 펼치니까 청옥색 대리석 만년필이 나왔습니다. 제 가방에 있는 펜과 완전히 똑같았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진아가 물었어요. 이 펜 정말 특별해 보이는데 아버님이 어디서 구하셨대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물어봐도 그냥 아빠가 젊었을 때 갖고 계셨다고만 하시거든요. 혹시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민재가 잠시 조용해지더니 대답했어요. 박현수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멈췄습니다. 진아가 제 팔을 잡았어요. 태호 씨 괜찮아요.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죠. 네, 교통사고였어요. 어디서요? 해외에서요. 교환교수로 나가셨다가. 제가 알던 이야기와 똑같았습니다. 그럼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해외에 계셨나요? 민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사고 후 치료를 받고 1년 반쯤 지나서 한국으로 돌아오셨대요. 그 무렵 어머니를 만나셨고 제가 태어난 건 그 뒤였대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현수가 1년 만에 돌아왔다면 왜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민재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 말로는 아빠가 돌아오셨을 때 많이 아프셨대요. 말도 잘 못하시고 기억도 가물가물하셨대요. 그래도 이 펜만은 절대 놓지 않으셨대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어머님 연락처 여쭤봐도 될까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요? 저희가 지역 방송에서 일하는데 특별한 물건에 얽힌 이야기를 취재하고 있거든요. 진아가 재빨리 거들었어요. 민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서점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자마자 저는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진아가 저를 부축해서 근처 벤치에 앉혔습니다. 태호야,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아야, 현수가 살아서 돌아왔었어. 근데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을까? 진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재 말로는 기억이 가물가물했다며 혹시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을 잃은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무슨 이유요? 그건 민재 엄마를 만나봐야 알 것 같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이 펜이 저를 다시 과거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묻어뒀던 사랑, 20년 동안 잊으려 했던 사람, 20년 동안 풀지 못한 의문, 그 모든 게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진아가 물었어요. 태호야, 너 정말 끝까지 알아보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민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가 만나보고 싶대요.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네, 괜찮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이 남았어요. 일주일 뒤면 저는 현수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현수가 저를 떠나고 만난 사람, 현수의 아이를 낳은 사람, 저 대신 현수의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 사람도 이 만년필을 알고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 다시 편지를 꺼내서 읽었습니다. 현수의 글씨를 한자 한자 따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 펜으로 우리 이야기를 계속 쓰자. 현수야, 우리 이야기는 어디서 끝난 거야? 아니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우연히 과거와 마주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묻어뒀던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나는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기억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토요일까지 닷새가 남았습니다. 그 닷새 동안 저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회사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는데 현수 생각이 자꾸만 났습니다. 저는 다시 옷방으로 들어가서 그 낡은 가죽 상자를 꺼냈어요. 이번엔 상자 안을 더 자세히 뒤졌습니다. 사진 아래 편지 밑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상자 바닥을 손으로 더듬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가 상자 천에 붙어 있어서 그동안 몰랐던 겁니다. 조심스럽게 떼어내서 열어봤어요.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현수 필체였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편지들과는 달랐습니다. 글씨가 흔들렸고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현수가 해외로 떠난 지 석 달쯤 뒤였습니다. 태호야, 미안해. 나 지금 병원이야. 사고가 났어. 의사 말로는 머리를 다쳐서 기억이 오락가락한데 가끔 내 얼굴이 떠오르는데 흐릿해. 너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번호가 기억이 안 나. 이 편지도 제대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 간호사가 대신 써주고 있어. 태호야, 내가 돌아가면 날 찾아줘. 만년필 기억해. 우리 약속 기억해. 꼭 찾아줘. 현수가.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현수가 저를 찾으려고 했었어요.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저를 부르려 했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는 어떻게 제 상자에 들어온 걸까요? 저는 봉투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봉투 뒷면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반송된 주소 오류. 주소를 보니 제가 31살 때 살던 원룸 주소였습니다. 그런데 동호수가 하나 틀렸어요. 제가 302호에 살았는데 편지에는 303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수가 기억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주소를 잘못 기억한 거였어요. 그래서 편지는 주소 불명 도장이 찍힌 채로 되돌아왔고 그때 원룸을 정리하던 집주인이 반송된 우편물까지 전부 제 짐 상자에 넣어 보낸 모양이었습니다. 이사 후에 상자를 뜯지도 않은 채 옷방 깊숙이 밀어 넣었으니 스스로도 이 편지가 들어온 줄 몰랐던 거죠.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20년 전 만약 이 편지를 제때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현수를 찾아갔을까요?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수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진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아야, 어젯밤에 편지를 찾았어. 무슨 편지? 현수가 사고 난 뒤에 나한테 보낸 편지야. 날 찾아달라고 썼더라. 진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현수가 너를 잊은 게 아니었네. 내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날 기억하려고 했었어. 태호야, 그럼 토요일에 민재 엄마 만날 때 그 편지 가져가. 왜요? 현수 아내도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남편이 끝까지 너를 찾으려 했다는 걸.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걸까요? 이미 10년 전에 남편을 잃은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옳은 걸까요? 진아가 말했어요. 태호야, 진실은 아프지만 그래도 알아야 해. 그래야 모두가 앞으로 갈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편지 가져갈게. 토요일이 됐습니다. 민재가 알려준 주소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가였어요. 오래된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대문 옆에는 작은 우편함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곧 문이 열렸어요. 나온 사람은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조용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태호입니다. 네, 민재한테 들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소파에 앉자 여자가 차를 내왔어요. 저는 강미선이에요. 민재 엄마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한테 들었는데 남편 만년필 때문에 오셨다고요. 네, 사실 그 만년필이 저한테도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요. 저는 가방에서 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미선 씨 눈이 커졌어요. 이게, 네, 저도 똑같은 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선 씨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똑같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이 펜은 제가 20년 전에 박현수 교수님한테 받은 선물이에요. 미선 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남편을 아셨어요. 네, 저희는 31살 때 만났습니다. 미선 씨가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태호 씨가 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남편이 사고 나고 돌아왔을 때 가끔 중얼거리던 이름이 있었어요. 태호라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요? 네,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남편이 기억을 잃어서 저도 잘 설명을 못 하셨거든요. 근데 가끔 자다가 태호야 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미선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 1년 만에 돌아왔을 때 많이 아프셨어요. 머리를 크게 다쳐서 기억이 많이 사라졌고요. 저는 그때 남편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내 병원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남편은 혼자였어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재활을 하면서 일상적인 판단은 조금씩 돌아온다는 의료진 소견이 나왔고 보호자 역할을 하던 삼촌이 치료와 생활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봐드렸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 들었어요. 남편은 과거 기억은 없었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걱정해 주시고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1년쯤 지나니까 남편이 저한테 청혼을 했어요. 청혼을요? 내 과거는 기억나지 않지만 당신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선 씨가 말을 이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민재를 가졌어요.
남편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매일 배를 쓰다듬으면서 우리 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미선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재가 겨우 11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남편이 또 사고를 당했어요. 이번엔 교통사고였어요. 한창 아빠가 필요할 나이였는데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선 씨가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현수 편지를 꺼냈습니다. 미선 씨 이거 보여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현수 교수님이 사고 난 직후에 저한테 쓴 편지예요. 미선 씨가 편지를 받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남편이 태호 씨를 찾으려고 했었던 거네요. 네, 근데 주소가 틀려서 편지가 전달되지 못했어요. 미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가끔 만년필을 보면서 뭔가 기억하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물어봤지만 기억이 안 난다고만 하셨어요. 그런데요. 미선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요? 미안해, 누군가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라고 하셨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태호 씨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미선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남편 유품 중에 또 다른 편지가 있어요. 또 다른 편지요. 내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날 쓴 편지예요. 봉투에 태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편지 아직 가지고 계세요. 미선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잠시 후 낡은 봉투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봉투를 건네면서 말했어요. 사실 이 편지 누구한테 전해야 할지 몰라서 10년 동안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태호 씨가 오신 걸 보니까 이게 인연인 것 같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어서 편지를 꺼냈어요. 태호야, 이 편지가 내게 전해질지 모르겠다. 내 기억은 여전히 흐릿하지만 가슴속에 내가 있다는 건 확실해. 미안해. 약속 지키지 못해서, 같이 이야기를 쓰지 못해서. 하지만 나는 행복했어. 비록 너와 함께하지 못했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어. 태호야, 나 대신 행복해줘. 우리가 쓰지 못한 이야기를 너라도 완성해줘. 만년필 간직해줘. 그게 우리가 함께했다는 증거니까. 사랑했어. 현수가.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렸던 답이 여기 있었어요. 현수는 저를 잊지 않았어요. 기억을 잃었어도 마음속에 저를 담고 있었어요. 미선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 입술을 깨물었어요. 태호 씨, 네. 솔직히 말하면 태호 씨가 원망스러웠던 적도 있었어요. 남편이 잠꼬대로 태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뭔가 싶어서 가슴이 무너졌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남편 잘못도 태호 씨 잘못도 아니란 걸요. 미안해요. 제가 남편을 뺏은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미선 씨는 현수 교수님이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 주셨잖아요.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 둘 다 남편을 사랑했어요. 우리 둘 다 현수 씨를 깊이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형태는 달랐지만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미선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찾던 태호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아셨어요. 네, 좋은 사람이시네요. 남편 눈이 틀리지 않았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민재가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나왔어. 손님 오셨네. 민재가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현수와 함께 찍은 옛 사진을 보여주고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자 민재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선 씨가 민재를 불렀어요. 민재야, 이분이 내 아버지 친구셔. 민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진짜요? 네, 너희 아버지랑 오래전에 친하게 지냈어. 민재가 신기한 듯이 물었어요. 우리 아빠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지. 민재가 웃었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만년필을 다시 꺼냈습니다. 민재야, 이 펜 내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야. 그리고 내가 가진 펜이랑 짝이고. 민재가 눈을 반짝였어요. 진짜 짝이에요. 응, 세상에 두 자루밖에 없는 펜이야. 와, 신기하다. 저는 민재를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현수의 아들이에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아들. 만약 상황이 달랐다면 제 아들이 될 수도 있었을까요? 아니,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되죠. 미선 씨가 민재한테 말했어요. 민재야, 내 방 가서 아빠 펜 가져와. 민재가 2층으로 올라갔다가 만년필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두 펜을 나란히 놓으니 정말 똑같았어요.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태호 씨, 혹시 괜찮으시면 가끔 민재 만나주실 수 있어요. 제가요. 네, 민재가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근데 제가 아는 건 많지 않아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현수가 원했던 일일지도 몰라요. 좋아요, 가끔 만나서 이야기해 줄게요.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진아야, 다 끝났어. 어땠어? 현수는 날 잊지 않았어. 끝까지 날 찾으려 했어. 진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태호야. 근데 진아야. 응? 난 지금 뭘 해야 하지? 2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끝난 건지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건지 모르겠어. 진아가 대답했어요. 태호야,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어. 무슨 말이야? 현수가 남긴 이야기를 내가 이어가는 거지. 민재한테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만년필 의미를 나눠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집에 도착해서 만년필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제 이 펜을 상자 속에 숨기지 않을 거예요. 현수와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지를 썼습니다. 만년필로 천천히 한 글자씩 적었어요. 현수야, 내 편지 받았어. 20년 늦게 받았지만 그래도 받았어. 미안해. 내가 너를 더 찾아야 했는데. 근데 이제 알았어. 우리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걸. 민재가 있고 미선 씨가 있고 우리의 기억이 있으니까 나 이제 제대로 살아볼게. 너 없이도 너를 기억하면서. 고마워. 사랑했어. 태호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20년을 짊어지고 살았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현수도 저 달을 봤을까요? 저를 생각하면서 저는 만년필을 꼭 쥐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현수야, 잘 자. 민재를 처음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민재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재는 현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을 반짝였어요. 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민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태호 씨 오늘 시간 되세요? 응, 무슨 일인데? 엄마가 아빠 물건들 정리하시는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가도 될까? 엄마가 오시래요. 알겠어, 오후에 갈게. 미선 씨 집에 도착하니 거실 한쪽에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미선 씨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사실 혼자 정리하기가 힘들어서요. 괜찮아요. 우리는 상자를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상자에는 현수의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스웨터, 청바지, 코트, 옷을 만지는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옷들을 현수가 입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두 번째 상자에는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건축 관련 서적들, 시집 몇 권, 그리고 공책들. 저는 공책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펼쳐보니 현수 필체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오늘 날씨 맑음, 기억나는 것, 파란 하늘, 누군가의 웃음소리, 따뜻한 손, 이름이 기억나지 않음.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현수가 기억을 되찾으려고 일기를 쓴 거였어요. 민재가 옆에서 공책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빠가 이런 거 쓰셨어요. 미선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의사 선생님이 일기 쓰면 기억 회복에 도움된다고 하셔서 매일 쓰셨어. 저는 공책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어느 날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꿈을 꿨다. 한강이 나왔다.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었다. 그 사람 얼굴은 안 보였지만 마음이 따뜻했다. 깨고 나니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현수가 저를 기억하려고 했었어요. 꿈속에서라도 저를 만나려고 했었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태호 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공책을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세 번째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현수가 그린 그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필 스케치, 수채화, 건물 설계도, 그림 하나하나가 섬세했어요. 그중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강 둔치를 그린 그림이었어요.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그려지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따뜻했어요. 저는 그림을 들고 미선 씨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언제 그리신 거예요? 미선 씨가 그림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요. 남편이 어디선가 본 풍경 같다고 하시면서 그리셨어요. 저는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제가 현수와 함께 갔던 그 장소였어요. 31살 여름 만년필을 받았던 바로 그날. 우리가 앉아있던 벤치, 우리가 바라보던 강, 현수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렴풋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이 그림 예쁘다. 미선 씨가 저를 보면서 조용히 물었어요. 태호 씨도 기억나는 곳이에요. 네, 여기 제가 현수 씨랑 같이 갔던 곳이에요. 민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짜요? 그럼 아빠가 태호 씨를 기억하고 그리신 거네요.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선 씨가 입을 열었어요. 태호 씨 이 그림 가지세요. 아니에요. 이건 민재가 가져야죠. 미선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재는 다른 그림들 다 가질 거예요. 이건 태호 씨 거예요. 남편이 태호 씨를 생각하며 그린 거니까요. 저는 사양하려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네 번째 상자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미선 씨와 현수가 함께 찍은 사진, 민재 아기 때 사진, 가족 사진. 사진을 보는데 가슴 한편이 시렸습니다. 저는 이 사진 속에 없었으니까요. 현수의 마지막 10년은 제가 모르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민재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빠 웃고 계시네요. 미선 씨가 그 사진을 보더니 웃었어요. 이때 민재가 처음 걸음마했을 때야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 민재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현수는 행복했을까요? 저를 완전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행복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현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마지막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수가 모아뒀던 잡동사니들이 들어 있었어요. 영화표, 책갈피, 작은 돌멩이, 병원 서류 몇 장,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 병원 서류 맨 끝에는 보호자 서명란이 있었어요. 강민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관계란에 삼촌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땐 별 생각 없이 넘겼지만 나중에야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수첩을 펼치니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번호, 택시 번호, 그리고 맨 뒷장에 희미하게 적힌 번호 하나. 번호 옆에 작은 글씨로 태우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번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옛날 전화번호였어요. 31살 때 쓰던 번호. 현수가 그 번호를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태호 씨 번호네요. 응내가 옛날에 쓰던 번호야. 민재가 신기한 듯 말했어요. 아빠가 정말 태호 씨를 잊지 않으셨나 봐요.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미선 씨가 차를 한 잔 더 따라주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태호 씨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민재가 내년에 대학 복학하거든요. 건축학과예요. 네. 사실 민재가 아빠 따라 건축학과 갔어요. 근데 요즘 고민이 많아요. 이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건지. 저는 민재를 보았습니다. 민재가 조금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빠가 하셨던 일이니까 따라한 건데 막상 해보니까 어려워요. 미선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태호 씨가 가끔 민재 만나주시면서 인생 선배로서 조언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과연 조언할 자격이 있을까요? 하지만 현수라면 원했을 거예요. 좋아요. 가끔 만나서 이야기 나누죠.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을 지나쳤어요. 저는 차를 세우고 둔치로 내려갔습니다. 현수와 함께 앉았던 벤치를 찾았어요. 아직 그 벤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강을 바라봤어요. 31살 여름이 떠올랐습니다. 현수가 만년필을 건네던 순간, 우리가 함께 웃던 순간, 손을 잡고 걷던 순간, 모든 게 어제 일 같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빛을 받은 펜이 반짝였어요. 현수야 라고 작게 불러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강물이 출렁였습니다. 저는 펜을 꼭 쥐고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현수는 저한테 행복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쓰지 못한 이야기를 완성하라고 했어요. 그게 뭘까요? 민재를 돌보는 것, 미선 씨를 돕는 것, 현수의 기억을 간직하는 것, 아니면 제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것. 저는 아직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찾아가면 되겠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현수가 그린 한강 그림을 벽에 걸었어요. 그림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아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태호야, 요즘 어때?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정리하고 있어. 고마워. 다음 날 일요일이었어요. 민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호 씨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응, 무슨 일인데? 제가 아빠 다니시던 대학교 가보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수가 일했던 곳에 간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민재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좋아, 같이 가자. 고맙습니다. 그럼 토요일 오전 10시에 대학 정문에서 만나요.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현수의 흔적을 따라가는 게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저는 과거에 붙잡혀 있는 걸까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대학교 정문 앞에서 민재를 만났어요. 민재가 지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일하셨던 건축학과 건물이 저기래요. 우리는 캠퍼스를 걸어갔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어요.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건축학과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단정하게 관리돼 있었습니다. 민재가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아빠가 여기서 일하셨다니 신기해요.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 교수들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현수 사진도 있었습니다. 박현수 교수 건축학과 20XX 20XX. 민재가 사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참 동안 아버지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저도 옆에서 사진을 봤습니다. 현수가 웃고 있었어요. 젊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는 현수였어요.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멋있으시다. 응, 정말 멋진 분이셨어. 그때 누군가 우리한테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박현수 교수님을 아시나요? 우리가 돌아보니 6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저는 이 학과 명예교수 김동진입니다. 현수 교수님과 함께 일했었죠. 저희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민재가 현수 아들이라는 걸 알자 김 교수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 정말 반갑습니다. 현수 교수님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어떤 교수셨어요? 김 교수님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을 정말 아끼셨죠. 수업도 재미있었고 설계 지도도 꼼꼼하게 하셨어요. 다만요. 사고 나신 뒤에 돌아오셨을 때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서 수업 준비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죠. 그래도 계속 가르치셨어요. 김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새벽에 나오셔서 공부하시고 학생들 만나시고 정말 대단하셨죠. 민재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 모습을 몰랐어요. 김 교수님이 민재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아들 이야기하실 때마다 눈이 반짝이셨거든요. 우리는 김 교수님과 작별 인사를 하고 캠퍼스를 나왔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걷다가 말했어요. 태호 씨, 응, 저 건축 계속할까 봐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 아빠가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셨잖아요. 저도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민재를 보았습니다. 민재 아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를 바라실 거야.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근데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그래야 아빠한테 떳떳할 것 같아요. 저는 민재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좋아, 열심히 해봐. 내가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캠퍼스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재의 꿈, 민재의 고민, 그리고 현수 이야기.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민재가 물었습니다. 태호 씨는 후회 안 하세요? 뭘,
아빠랑 함께 못한 거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후회하지라고 대답했어요. 많이 후회해. 만약 내가 더 찾았다면, 만약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었을지도 몰라. 민재가 조용히 들었어요. 근데 민재야. 네. 이제는 후회보다 감사함을 느끼려고 해. 현수를 만났다는 것,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너를 만난 것. 민재가 웃었습니다. 저도 태호 씨 만나서 좋아요. 우리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캠퍼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 속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현수야, 내 아들 잘 크고 있어. 너를 닮아서 따뜻하고 착해.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서 지켜볼게. 민재와 대학교를 다녀온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평소처럼 회사 일을 하면서 지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현수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진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호야, 지금 시간 돼. 응, 무슨 일인데? 너 만나야 할 것 같아. 중요한 거야.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아. 지금 내 집 근처 카페로 올게. 30분쯤 지나서 진아가 도착했어요. 진아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데 그래? 진아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태호야, 내가 지난 몇 주 동안 박현수 교수님에 대해 좀 알아봤어. 왜? 너 과거를 계속 떠올리고 힘들어하잖아. 그래서 제대로 정리하려면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았어.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병원 기록이었어요. 진아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 교수님이 해외에서 사고 난 게 맞아. 근데 그게 단순 사고가 아니었어. 무슨 말이야? 진아가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이건 사고 당시 현지 언론 기사와 기자가 취재해서 정리한 요약 보고서야. 공식 원본은 비공개라 확인 못했지만 사실관계는 거의 일치한데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 박현수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과속 차량에 충격당한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고 손에 들고 있던 메모지를 보고 있었음. 메모지에는 한국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 그 번호를 눌러 통화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사고가 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전화를 걸려고 했다고요. 응, 그것도 한국 번호로. 누구한테요? 진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번호가 나와 있어. 어떤 번호인데? 진아가 종이를 건넸어요. 거기 적힌 번호는 제 옛날 전화번호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나한테 전화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거야. 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보여. 왜 그때 전화를 했을까? 진아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현수가 치료받던 병원의 진료 경과에 대해 당시 의료진이 기자에게 익명으로 설명해 준 내용이야. 공식 기록은 볼 수 없지만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래. 사고 나기 전까지 몇 달 동안 기억 회복 치료를 받고 있었대. 기억 회복이요. 응, 의사 소견서를 보니까 사고 나기 한 달 전쯤부터 과거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대. 저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환자는 최근 들어 단편적 기억 회복 징후를 보임. 특히 특정 인물에 대한 감정적 기억이 강하게 나타난 환자는 태호라는 이름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그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말함.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수가 저를 기억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려고 했던 거예요. 진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태호야.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만약 그때 현수가 전화를 걸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진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중요한 건 현수 교수님이 끝까지 너를 찾으려 했다는 거야.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아야, 더 알아낸 거 있어. 진아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하나 더 있어. 뭔데? 현수 교수님이 두 번째 사고 당하기 전에 누군가를 만났대. 누구를? 진아가 서류를 펼쳤어요. 민재 엄마 미선 씨 친구였던 사람이야. 내가 찾아가서 이야기 들었어. 무슨 이야기를? 그 친구 말로는 현수 교수님이 사고 나기 이틀 전에 미선 씨한테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했대. 어떤 이야기인데? 진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했대. 미선 씨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응, 미선 씨가 많이 놀랐대.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냐고 물었더니 현수 교수님이 기억이 돌아왔다고 했대. 그래서요. 미선 씨가 화를 내지 않았대. 오히려 이해한다고 말했대. 정말요? 응, 미선 씨가 당신 과거가 궁금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행복하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당신이 과거를 정리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라고 했대.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선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현수 교수님이 이틀 뒤에 너한테 전화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거야.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아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현수 교수님이 사고 당일 가지고 있던 소지품 목록이야. 목록을 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핸드폰, 지갑, 청옥색 만년필, 메모지 한 장. 저는 진아를 봤습니다. 메모지요. 응, 경찰이 유품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내가 미선 씨 동에 받아서 복사본 구했어. 진아가 마지막 종이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현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태호에게 오늘 너한테 전화할 거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기억이 돌아왔어. 우리 함께 걸었던 한강. 내가 웃던 모습, 만년필 주던 날. 다 기억났어. 미안해, 이렇게 늦어서. 오늘 꼭 너한테 전화할게. 그리고 만나자. 우리 이야기 다시 시작하자. 현수. 저는 메모지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진아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진아야. 응. 현수가 나를 잊지 않았어. 응, 끝까지 너를 찾았어. 근데 왜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한 거야? 진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운명이었나 봐. 저는 메모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틀만 더 빨리 전화했다면, 하루만 더 빨리 기억이 돌아왔다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진아가 물었습니다. 태호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미선 씨한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 다음 날 저는 미선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미선 씨가 오후에 시간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진아가 준 서류들을 가지고 미선 씨 집으로 갔습니다. 미선 씨가 문을 열어줬어요. 차를 마시며 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어요. 미선 씨, 이거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뭔데요? 현수 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긴 거예요. 미선 씨가 서류를 받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기록, 경찰 보고서, 메모지. 다 읽고 나서 미선 씨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태호 씨를 찾으려 했었군요. 내 기억이 돌아와서 저한테 전화하려다가. 미선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았어요. 사실 짐작은 했었어요. 짐작하셨어요. 내 남편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갑자기 물어보셨거든요.
내가 후회하지 않겠냐고. 미선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과거를 찾으면 나를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진짜 행복하려면 과거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미선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미선 씨, 아니에요. 반은 진심이었어요. 남편을 사랑했으니까, 남편 행복을 바랐으니까.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선 씨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태호 씨는 후회하시죠? 네, 많이요. 저도 후회해요. 그때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할 걸, 내가 무섭다고 말할 걸.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 씨가 입을 열었어요. 태호 씨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남편과 태호 씨가 다시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쩌면 다시 사랑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각자 길을 갔을 수도 있고. 미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요? 남편이 태호 씨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선 씨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현수를 사랑했던 두 사람이, 현수를 잃은 두 사람이 같은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울음이 잠잠해지자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태호 씨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날 민재한테 편지를 썼어요. 민재한테요. 내 민재가 19살 되면 주라고 하셨어요. 근데 민재가 내년이면 22살이에요. 그럼 이제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태호 씨도 함께 있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선 씨가 민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재야, 집에 올 수 있어. 엄마가 줄 게 있어. 민재는 1시간 뒤에 도착했습니다.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태호 씨도 계시네요. 민재야, 앉아. 민재가 앉았습니다. 미선 씨가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날 쓴 편지야. 너 20살 되면 주라고 하셨어.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어서 편지를 꺼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읽더니 민재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응, 아빠가 저한테 미안하대요. 미선 씨가 민재를 안았어요. 민재가 울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민재야, 이 편지를 읽을 나이가 됐구나. 아빠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너를 사랑했어. 너를 처음 안았을 때, 너의 첫걸음을 봤을 때, 너의 첫 말을 들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어. 근데 민재야, 아빠가 고백할 게 있어. 아빠에게는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게 평생 아쉬웠어. 하지만 민재야, 너와 엄마를 만난 건 아빠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과거를 후회하지만 현재를 사랑해. 그게 아빠 마음이야. 민재야, 크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거야. 사랑도 하고 이별도 하고 후회도 하고. 그럴 때마다 기억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어. 아빠처럼 후회하며 살지 마.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아빠가 항상 너를 응원해. 사랑한다, 민재야. 아빠가. 민재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같이 울었어요. 미선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민재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솔직히 조금 혼란스러워요. 아빠한테 배신감이 안 든다면 거짓말이겠죠. 미선 씨가 민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가 왜 괴로워하셨는지, 왜 그토록 미안해하셨는지, 이 편지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아빠는 도망친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려고 애쓰신 거였네요. 태호 씨, 제가 이해해 볼게요. 그리고 엄마도 사랑했다는 거요. 둘 다 진심이었던 거요. 저는 민재를 안았습니다. 그래, 내 아빠는 두 사람 모두 진심으로 사랑했어. 민재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아빠의 두 삶을 모두 이어받은 사람이네요. 혹은 두 추억을 품고 자란 아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는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야. 우리는 한참을 같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현수를 그리워하며 같은 슬픔을 나누며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과거의 사랑과 현재의 사랑 둘 다 진심일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민재에게 편지를 전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회사 일에 집중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어요.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로비에 손님이 오셨는데 꼭 만나야 한다고 하세요. 누군데? 성함이 강민호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대? 그냥 박현수 교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만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회의를 중단하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7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정태호 사장님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현수 형의 삼촌입니다. 현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법적 후견인은 지정되지 않았지만 실제 돌봄은 삼촌이 맡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까지 몰랐던 거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현수 삼촌이라고요. 네,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오고 마주 앉았어요. 강민호 씨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현수한테서 사장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언제요? 31살 때요. 현수가 저한테 전화를 자주 했었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때 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사장님을 정말 좋아했어요. 매일 전화해서 태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저를 찾아오신 거죠? 강민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는 현수가 해외에서 사고 났을 때 달려갔었어요. 병원에 계셨어요. 네, 현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그래서요. 강민호 씨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현수가 사고 나고 의식을 회복했을 때 제게 이걸 주더라고요. 수첩이었습니다. 펼쳐보니 현수 필체로 빼곡하게 뭔가 적혀 있었어요. 강민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현수가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 중요한 걸 잊지 않으려고 쓴 거예요. 저는 수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것들. 태호, 한강, 만년필, 여름, 약속? 다음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태호는 누구인가? 내가 사랑한 사람. 웃을 때 눈이 초승달 모양. 손이 따뜻함. 커피에 설탕 2스푼. 아침형 인간. 꿈이 많음. 나한테 용기를 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현수가 저를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기록해뒀던 거예요. 강민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현수가 병원에서 저한테 부탁했어요. 태호를 찾아달라고. 왜 못 찾으셨어요?
강민호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찾았어요. 네. 저는 사장님을 찾았어요. 근데요. 강민호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현수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기억이 오락가락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요. 강민호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왜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호 씨가 계속 말했어요. 사장님이 현수를 보면 충격받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장님 인생도 망가질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이요. 내 사장님은 젊었잖아요. 앞날이 창창했고, 현수는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태였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강민호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제가 이기적인 결정을 했어요. 현수한테 거짓말했어요. 태호를 찾았는데 이미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가 뭐라고 하셨어요? 울더라고요.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가 말했어요. 태호가 행복하면 됐다고. 저는 책상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강민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뒤로 현수는 태호 이야기를 안 했어요. 대신 열심히 재활하고 1년 뒤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미선 씨를 만나신 거군요. 네, 현수가 천천히 회복하면서 새 삶을 살더라고요.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강민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수가 두 번째 사고로 돌아가신 뒤 제 결정이 옳았는지 평생 후회했어요. 왜 이제 와서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강민호 씨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냈어요. 이건 현수가 돌아가기 한 달 전에 저한테 보낸 편지예요. 편지를 읽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삼촌, 기억이 돌아왔어요. 태호가 기억나요. 삼촌이 거짓말한 것도 알아요. 태호는 결혼 안 했죠. 삼촌이 날 보호하려고 그런 거 알아요. 화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하지만 삼촌, 나 이제 태호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미선이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민재한테도 언젠가 말할 거예요. 과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현재도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삼촌 미안하지만 내가 만약 태호를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삼촌이 대신 찾아가 주세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내가 끝까지 태호를 사랑했다고. 현수가.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강민호 씨도 울고 있었어요. 한참 뒤에 강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과해도 용서받지 못할 거 알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사실 저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강민호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만약 제가 현수를 찾았는데 현수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면 저도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강민호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강민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사실 하나 더 전해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현수가 사고 나기 이틀 전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강민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태호한테 전화할 거라고 했어요.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 다음날 사고가 났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만약 하루만 일찍 전화했다면, 만약 그날 제가 먼저 연락했다면, 강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 후회하지 마세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강민호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현수는 행복했어요. 네. 미선 씨와 민재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과거를 후회했지만 현재를 소중히 여겼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강민호 씨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가끔 민재 만나주세요. 그 아이한테는 아버지 이야기 들려줄 사람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그럴게요. 강민호 씨가 떠나고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수첩을 들여다봤어요. 현수가 저를 기억하려고 적었던 글들. 하나하나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회의도 취소하고 불 꺼진 사무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뒤늦게 집에 돌아와서 진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진아야. 응, 무슨 일이야? 오늘 현수 삼촌을 만났어. 진아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들었어?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진아가 한참 듣더니 말했습니다. 태호야,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네. 응, 이제 다 알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모르겠어, 뭘 해야 할지. 진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호야, 현수 교수님은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살려고 했어. 너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과거를 정리한다는 게 뭐야? 진아가 대답했어요. 받아들이는 거지. 현수 교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너희가 다시 만나지 못했다는 것. 하지만 현수 교수님이 끝까지 너를 사랑했다는 것.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음 날 저는 민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시간 있어. 네,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 만났어. 현수 삼촌. 민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짜요? 그분 살아계셨어요. 응, 어제 저를 찾아오셨어. 민재가 급하게 물었어요.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저는 민재한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강민호 씨가 한 일, 현수가 남긴 편지, 모든 진실. 민재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작은 할아버지가 아빠를 보호하려고 그러신 거네요. 응, 내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민재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태호 씨, 저 작은 할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연락해 볼게. 좋아요. 며칠 뒤 저와 민재는 강민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셋이 마주 앉았어요. 강민호 씨가 민재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민재구나, 현수 아들. 네, 저예요. 강민호 씨가 민재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현수 닮았다, 눈이 똑같아. 민재가 웃었습니다. 사진에서 봤어요. 할아버지도 아빠 닮으셨어요. 강민호 씨가 민재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진작 너를 찾아갔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만나서 좋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수 어렸을 적 이야기, 강민호 씨가 현수를 키운 이야기, 민재가 자라온 이야기.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해질 무렵 강민호 씨가 민재한테 물었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 연락처 받아줄 수 있니? 당연하죠. 자주 연락할게요. 강민호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현수가 하늘에서 좋아하겠다. 헤어지기 전에 민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태호 씨 우리 가족이에요. 강민호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현수가 이어준 가족이지.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재가 말했습니다. 태호 씨, 응, 저 이제 이해했어요. 뭘? 아빠가 왜 과거를 정리하려 했는지요. 과거를 묻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저는 민재를 봤습니다. 너 정말 똑똑하구나. 민재가 웃었어요. 아빠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는 한강 둔치에 차를 세웠습니다. 현수와 제가 앉았던 그 벤치로 걸어갔어요. 민재와 나란히 앉아서
강을 바라봤습니다. 민재가 물었습니다. 여기가 아빠랑 태호 씨가 자주 오던 곳이에요. 응, 여기서 만년필도 받았어. 민재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빠 지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실 거야.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따라 말했어요. 현수야, 나도 괜찮아. 천천히 살아갈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민재도 주머니에서 펜을 꺼냈어요. 두 펜을 나란히 놓으니 석양을 받아 빛났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이 펜이 우리를 이어줬네요. 응, 현수가 이어준 거야.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그곳에서 슬픔과 희망이 섞이는 그 순간에 강민호 씨를 만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현수가 그린 한강 그림을 봤습니다. 그리고 만년필을 책상 위에 놓아뒀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민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호 씨 오늘 시간 되세요? 응, 무슨 일인데? 엄마가 집 정리하시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대요. 뭔데? 잘 모르겠는데 태호 씨가 보시면 좋을 것 같대요. 알겠어, 오후에 갈게. 미선 씨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선 씨가 설명했어요. 사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남편이 떠나기 전에 남긴 물건이에요. 미선 씨가 서랍 깊은 곳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청소하다 찾은 건 아니에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차마 열어볼 용기가 안 났어요. 판도라의 상자 같아서요. 미선 씨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태호 씨랑 같이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남편의 진짜 목소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잡음이 들리더니 현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2013년 9월 23일. 나 박현수. 만약 내가 기억을 완전히 잃으면 이 녹음을 듣고 과거를 기억하려고 남긴다. 오늘 의사가 말했다. 기억이 점점 나빠질 수 있다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기록하려고 한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현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먼저 태호 이야기부터 하겠다. 태호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31살 여름에 만났다. 카페에서 커피를 쏟고 미안하다고 했을 때 태호가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다. 그 웃음이 내 인생을 바꿨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녹음이 계속됐어요. 태호와 함께했던 시간은 짧았다. 1년도 안 됐다. 하지만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 한강을 걸으면서, 별을 보면서, 손을 잡으면서 난 완전했다. 미선 씨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현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외로 떠나기 전에 태호한테 1년만 기다리라고 했다. 돌아오면 제대로 시작하자고 했다. 근데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사고가 났고, 기억을 잃었고, 태호를 찾지 못했다. 녹음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금 나는 미선이와 결혼했다. 민재라는 아들도 생겼다. 이들을 사랑한다. 진심으로 사랑한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항상 태호가 있다. 미안하다 미선아. 미안하다 민재야. 미안하다 태호야. 현수가 울고 있었습니다. 녹음 속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뒤에 현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녹음을 듣는다면 그건 기억이 더 나빠졌다는 뜻이다. 그래도 기억해야 한다. 태호를 사랑했다는 것, 미선이를 사랑한다는 것, 민재를 사랑한다는 것,
세 사람 모두 진심이었다는 것. 녹음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선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 정말 힘들었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거짓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한테도 진심이었고 태호 씨한테도 진심이었어요. 미선 씨가 웃으면서 울었어요. 그래, 남편은 정직한 사람이었어. 우리는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울음이 잠잠해지자 미선 씨가 물었습니다. 태호 씨, 이 녹음 가지실래요? 아니요, 이건 민재가 가져야죠. 민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태호 씨가 필요하시면 가지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복사해서 둘 다 가지자. 좋은 생각이에요. 미선 씨가 녹음을 복사해 줬어요. 저는 복사본을 받아서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선 씨가 차를 따라주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태호 씨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또 있어요. 뭔데요? 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 이사를 가려고 해요. 이사요. 네, 이 집이 너무 커요. 민재도 곧 독립할 거고 저 혼자 살기엔 부담스러워요. 그렇군요. 미선 씨가 말을 이었어요. 이사 가기 전에 남편 추모식을 작게 하려고 해요. 가족들만 모여서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태호 씨도 와주셨으면 해요. 태호 씨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남편이 가장 원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다음 달 첫째 주 토요일이 됐습니다. 미선 씨 집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미선 씨, 민재, 강민호 씨, 진아, 그리고 저. 5명이 전부였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현수 사진을 놓았어요. 그 옆에 청옥색 만년필 2자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미선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민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 건축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빠처럼 멋진 건축가 될게요. 강민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수야, 삼촌이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남긴 가족들 잘 돌볼게. 진아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태호 친구 진아예요. 태호 잘 돌봐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현수 사진을 보면서 말했어요. 현수야, 오래 기다렸지. 너를 보고 싶었어. 목소리 듣고 싶었어. 같이 걷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너는 떠나지 않았다는 걸. 내가 남긴 사람들 속에서, 내가 남긴 사랑 속에서 너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현수야, 나 이제 괜찮아. 천천히 살아갈게. 너를 기억하면서, 너를 사랑하면서.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면서 고마워 현수야. 나를 사랑해줘서, 내 인생에 와줘서. 우리는 한참 동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민재가 만년필을 들고 말했습니다. 아빠, 이 펜처럼 우리도 영원히 연결돼 있을게요. 저도 제 펜을 들었어요. 두 펜을 마주대니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추모식이 끝나고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조용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강민호 씨가 민재한테 말했습니다. 민재야, 방학 때 할아버지 집에 놀러와. 네, 갈게요. 진아가 저한테 속삭였어요. 태호야, 얼굴 많이 밝아졌다. 그래. 응, 이제 좀 놓아준 것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조금씩 놓고 있어.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걸로 됐어. 천천히 가는 거야.
해질 무렵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강을 지나쳤어요. 또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요즘 자주 오게 되더라고요. 만년필을 꺼내서 들여다봤어요. 이제 이 펜을 볼 때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아프지만 따뜻했어요. 그리웠지만 감사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재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태호 씨 오늘 고마웠어요. 다음 주에 학교 건축 전시회 하는데 와주실 수 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연하지 꼭 갈게. 문자를 보내고 나서 생각했어요. 현수가 이런 걸 원했을까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것.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만년필로 천천히 적었어요. 오늘 현수 추모식이 있었다. 슬펐지만 평온했다. 현수는 떠났지만 현수가 남긴 사랑은 남아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미선 씨가 있고, 민재가 있고, 강민호 씨가 있고, 진아가 있다. 우리는 모두 현수가 이어준 가족이다. 현수야,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하지만 이제는 아픔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사랑할게. 고마워. 내 인생에 와줘서. 일기를 다 쓰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떠 있었어요. 현수도 저 별을 보고 있을까요? 저는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 주 민재 전시회에 갔습니다. 대학 전시실에 학생들 작품이 가득했어요. 민재 작품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강 둔치를 그린 건축 설계였어요. 벤치와 산책로와 작은 전망대, 그리고 건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의 정원. 민재가 옆에서 설명했어요. 아빠와 태호 씨를 생각하며 설계했어요. 사람들이 기억을 나누고 치유받는 공간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고맙습니다. 민재야. 네. 너희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민재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하면서 민재가 말했습니다. 태호 씨, 제가 졸업하면 꼭 이 설계 실현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내가 도와줄게. 정말요? 응, 현수도 원했을 거야.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호 씨는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하지만 천천히 찾아볼게. 민재가 말했습니다. 태호 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민재야. 우리는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강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아빠가 가장 사랑했던 곳이죠. 응, 여기서 많은 이야기가 시작됐어.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이야기도 시작되는 거죠. 저는 민재를 봤습니다. 그래, 새로운 이야기.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했어요. 평화로웠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현수야, 이제 나 괜찮아. 정말 괜찮아. 너를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보내주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야. 너를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고마워, 현수야. 사랑했어. 민재 전시회를 보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삶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현수를 기억하지만 그리움으로만 채우지 않았어요. 봄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민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태호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놀란 목소리에 제 심장도 빨리 뛰었습니다. 아니, 나쁜 일은 아니고요. 좋은 일인데 너무 갑자기 일어나서요. 천천히 말해봐.
민재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제 졸업 작품이요. 기억의 정원 설계가 시 공모전에서 당선됐대요. 정말 축하해. 근데 태호 씨 더 큰일이 있어요. 뭔데? 시에서 1차 통과됐대요. 재개발 기본 구상안 후보에 올랐대. 최종 확정까지는 몇 달 더 심사해야 하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야. 네, 방금 교수님한테 연락 왔어요. 다음 주에 시청 담당자들이랑 회의한대요. 정말 잘됐다, 민재야. 근데 태호 씨. 응. 무서워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민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 수 있어. 내 아버지가 옆에 있잖아. 민재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리고 태호 씨도 옆에 계시잖아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다음 주 회의에 저도 민재와 함께 갔습니다. 시청 회의실에서 담당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기억의 정원은 한강 둔치에 만들어질 작은 공원입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소중한 기억을 나누고 치유받는 공간이 될 거예요. 민재가 설명하는 동안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민재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꼭 현수를 보는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좋은 설계입니다. 이번 여름부터 공사 시작하겠습니다. 민재가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오자 민재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태호 씨 해냈어요. 그래, 정말 잘했어. 민재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우리는 한강으로 걸어갔어요.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태호 씨, 여기에 정원이 만들어지면 아빠도 기뻐하시겠죠. 당연하지. 민재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빠 봐요. 제가 해냈어요. 저도 하늘을 봤습니다. 현수야, 내 아들 정말 멋지게 컸어. 그날 저녁 미선 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태호 씨 민재한테 들었어요. 정말 축하해요. 미선 씨 덕분이에요. 민재를 잘 키우셔서. 미선 씨가 웃었어요. 우리 모두 덕분이죠. 사실 태호 씨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미선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 다음 달에 재혼해요. 저는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축하드려요, 정말이요. 고마워요. 좋은 분을 만났어요. 남편 친구였던 분인데 오래 기다려주셨어요. 미선 씨 행복하실 자격 있어요. 미선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태호 씨, 제가 행복해도 될까요? 남편을 잊는 것 같아서 가끔 무서워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미선 씨, 현수는 미선 씨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거니까요. 미선 씨가 한참 조용하더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태호 씨, 그 말 듣고 싶었어요. 결혼식에 꼭 오실 거죠? 당연하죠. 다음 달 미선 씨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작고 아담한 예식장이었어요. 신랑은 온화한 인상의 50대 남자였습니다. 민재가 어머니를 에스코트했어요. 미선 씨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미선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행복하세요, 미선 씨. 미선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태호 씨도 행복하세요. 혼자 살지 마시고요. 저는 웃었어요. 노력해 볼게요. 진심이에요. 태호 씨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까요? 여름이 왔습니다. 기억의 정원 공사가 시작됐어요. 민재는 매일 현장에 나가서 공사를 지켜봤습니다. 저도 가끔 함께 갔어요. 어느 날 현장에서 민재가 말했습니다.
태호 씨 여기 벤치 위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둘러봤습니다. 좋은데 조금만 더 강 쪽으로 옮기면 어떨까?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낫겠네요. 아빠랑 태호 씨가 앉으셨던 위치랑 비슷하게요. 우리는 함께 벤치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일하면서 민재가 물었어요. 태호 씨 요즘 어떠세요? 뭐가? 그냥 마음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보단 편해. 아직도 현수 생각나지만 이제는 아프지만은 않아.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민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빠도 원하실 거예요. 태호 씨가 행복하신 거요. 가을이 됐습니다. 기억의 정원이 드디어 완성됐어요. 개장식이 있는 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미선 씨와 새 남편, 강민호 씨, 진아, 그리고 현수를 기억하는 사람들. 민재가 개장 인사를 했습니다. 이 정원은 제 아버지를 기억하며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소중히 여긴 분이셨어요. 이곳이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박수를 치면서 울었습니다. 개장식이 끝나고 저는 혼자 정원을 걸었어요. 새로 만든 벤치에 앉았습니다. 현수와 함께 앉았던 그 자리였어요. 강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 잎이 떨어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현수야, 이제 정말 괜찮아. 너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야. 이 정원처럼, 내가 남긴 사랑처럼 우리는 계속 이어져 있어.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니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실례지만 혹시 정태호 사장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여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수진이라고 해요. 진아 씨 대학 동창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진아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기 정원 이야기도 듣고요. 그렇군요. 수진 씨가 벤치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잃어본 적.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수진 씨가 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힘들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견딜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에 오니까 위로가 돼요. 저는 웃었습니다. 정원을 만든 보람이 있네요. 우리는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 씨는 도서관 사서였고 혼자 사는 지 5년 됐다고 했습니다. 책을 좋아하고 강아지를 키우고 주말에는 그림을 그린다고 했어요. 헤어지기 전에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정원에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일주일 뒤 저는 수진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같은 벤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 씨가 가져온 책을 보여줬습니다. 시집이었어요. 현수가 좋아하던 시인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이 시인 좋아하세요? 네, 슬프지만 아름다운 시를 쓰잖아요. 저도 좋아해요. 수진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정원을 걷고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으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가 물었어요. 태호 씨 저한테 마음 있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뭐가요? 제 마음에 아직 다른 사람이 있어요.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수 교수님이시죠? 네, 죄송해요. 수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에도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럼 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과거를 안고 가는 거죠. 저는 수진 씨를 봤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해봐요, 천천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민재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졸업식에 저와 수진 씨도 함께 갔습니다. 민재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축하해, 민재야. 고맙습니다, 태호 씨. 민재가 수진 씨를 보더니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태호 씨 여자친구세요? 저는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진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직은 친구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모르죠. 민재가 박수를 쳤습니다. 좋아요, 태호 씨 행복하세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미선 씨와 남편, 민재, 강민호 씨, 진아, 수진 씨, 그리고 저 모두가 웃고 이야기하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수진 씨와 함께 정원으로 갔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눈을 털고 앉았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아름답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호 씨 저랑 사귀실 수 있어요. 저는 수진 씨를 봤습니다. 천천히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저는 수진 씨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편지를 썼어요. 현수야, 오늘 너한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수진이라는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너처럼 따뜻하고, 너처럼 책을 좋아하고, 너처럼 다정해. 나 이 사람 좋아하게 된 것 같아. 괜찮지? 너도 원하겠지. 내가 행복한 거. 현수야, 너를 잊는 게 아니야. 함께 가는 거야. 내 가슴 속에 너를 품고 새로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가능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고마워, 현수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하지만 이제는 나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게. 응원해줘. 편지를 다 쓰고 만년필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수진 씨와 여전히 천천히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존중하면서 현재를 살아갔어요. 어느 봄날 민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태호 씨 내일 시간 되세요? 응, 무슨 일인데? 정원에 아빠 추모 조형물을 세우려고 해요. 제막식 하는데 오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다음날 정원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조형물 앞에 천이 덮여 있었어요. 민재가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 아래에는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온기가 느껴졌어요. 조각상 아래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계속된다. 저는 그 문구를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수진 씨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민재가 제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태호 씨, 이게 아빠와 태호 씨예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고마워, 민재야. 우리는 조각상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현수와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태를 바꿔 계속되고 있었어요. 민재를 통해, 미선 씨를 통해, 정원을 통해, 그리고 제 가슴 속에서 저는 이제 괜찮았습니다. 과거를 사랑하면서 현재를 살 수 있었어요. 미래를 꿈꿀 수 있었어요. 만년필을 들고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현수야, 이제 정말 안녕. 보내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야. 너는 내 과거고, 현재고, 미래야.
영원히. 고마워. 사랑해. 편지를 접고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자 현수야.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습니다. 혹시 당신 마음속에도 풀지 못한 가족의 매듭이 있다면 그 매듭을 풀지 말지조차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형태를 바꿔 계속될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노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